안녕하세요. 무비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민재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잠이라는 영화, 우리나라 영화 미스테리 장르를 네.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유럽? 해외 네. 해외 네. 미스테리물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영화죠? 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입니다. 세계적 명탐정 에르큘 포아로는 오랜 탐정 생활에서 은퇴하여 아름다운 도시 베니스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랜 친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아리아드네 올리버가 찾아와 죽은 영혼을 부를 수 있다고 알려진 영험한 심령술사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부탁합니다. 할로윈 밤 베니스 운하 위 위치한 고풍스러운 저택의 주인이자 1년 전 사랑하는 딸을 잃고 깊은 상실에 빠진 로에나 드레이크의 초대로 교령회에 참석한 이들은 미스테리한 심령술사 조이스 레이놀즈가 죽은 영혼의 목소리를 전하는 광경을 보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갑자기 발생한 살인사건의 실체 없는 용의자를 쫓던 에르큘 포아로는 자신의 모든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며 충격에 빠집니다. 목격자 없는 살인,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다. 영화 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시리즈물이에요. 네. 그죠? 어떤 영화들과 함께 한지 기억하세요? 저는 이 감독 겸 배우분이 네. 연출하신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을 예. 재밌게 봤었던 걸로 예. 기억합니다. 그 나일강의 죽음. 네네. 이렇게 해서 세 편의 영화 오늘까지 이 감독과 배우를 겸한 어떤 감독 겸 배우죠? 케네스 브래너요. 네, 그 케네스 브래너 배우가 연출한 또는 출연한 영화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했었나? 연출도 또 출연도 네. 그럴 정도로 많은 필모를 갖고 있어요. 맞아요. 배우로는 이미 많이 유명하신 분이죠. 또. 네. 근데 특히 연출한 영화들은 대부분 추리 영화, 추리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쪽에 약간 특화된 감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장르물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성적인 스타일인가.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좀 내생남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 맞아요. 아니면 본인이 좀 나 뇌생남이야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건가? 물론 원작은 뭐 이번 건 에거스 크리스티 너무나 유명한 추리 작가죠. 네. 뭐 굉장히 섬세하고 뭐 옛날에 뭐 추리 작가 하면 처음 떠오르는 인물이 에거스 크리스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사실 저는 뭐 시드니 셀던 추리 소설도 참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네. 어렸을 때. 요즘엔 잘 안 읽고 있지만 네. 네. 요즘엔 다른 뭐 작가들도 많이 생기고 또 사실 그 미스테리물 같은 경우는 일본 소설도 재밌는 게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그 영화화된 것도 되게 많죠. 뭐 고백이라든지 고백 너무 좋잖아요. 네, 좋았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전 일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들이 추리 소설이며 뭐 또는 다른 어떤 문학적인 작품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좀 작가 수 절대 수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요즘에는 그거 하는 것 같아요. OTT로 만들거나 영화로 만들 때 오히려 그 애니메이션이나 그 인터넷 소설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약간 그런 거에서 많이 따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맞아요. 우리나라는 웹툰에서 맞아. 많이 나오죠. 네. 예. 옛날에는 뭐 소위 말해서 인터넷 소설에서도 많이 영화가 되긴 했는데 요즘은 거의 웹툰이죠. 맞아요. 오늘 그 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에서 사실 결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원래 스포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근데 관계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특히 엄마 딸의 또 딸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하고 어떤 면에서 또 질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가족 간에도 분명히 생기는 문제이긴 해요. 가족 간에 또는 동료 간에 친구들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의외로. 이게 나보다 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 사람은 솔직히 표현하지 않아도 자기 내면 속에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혹은 저 상황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누구나 조금씩 잠깐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사실 그거를 표출하냐, 표현하냐, 또 얼만큼 가지고 있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또 좋게 말하면 자신감,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또 이게 너무 없으면 안 되기도 하고. 맞아요. 자존감은 충분히 있어야 네. 되는데 이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돌해요. 우리가 네. 삶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네. 어떤 본성, 그게 뭐 죄로 기인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이기심을 누구나 갖고 있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타심이야. 그러니까 충돌하죠. 근데 심지어는 뭐 피를 나누지 않은 상황에서도 벌어지는데 네. 피를 나눈 가족 간에도 이게 이루어진다는 게 참 맞아요. 심각한 일인 거죠. 그래서 본인 중심으로 다 생각을 해서 뭐 부모를 대하거나 또는 자식을 대할 때 내가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유전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네. 면이냐면 내가 어머니의 이런 면이 싫어. 그래서 이걸 내가 막 밀어내고 있는데 사실 내 아이들한텐 똑같이 하고 있어. 이런 그럴 것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타심을 갖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생각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거기에 대한 그건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막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자존감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죠. 창조물, 이분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셔. 이거를 같이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닌데 네.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네. 좀 이기적인 생각으로 밀어내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 삶에서 되게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그쵸. 근데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 보자마자 엄마랑 봤는데 엄마가 끝나고서 그 말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래, 이래서 사람 적당히 다 사랑해야 된다니까. 엄마 말씀이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소유하듯이 사랑해버려니까 집착이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내 사랑이 더 낫다의 개념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엄마가. 그러니까. 네, 이 남자랑 서로 살아가는 이 사랑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이 더 고귀하고 좋은 거야. 내 맞아요. 안에만 있어야 돼. 네. 이런 건데 서로 친구들 간에도 사랑하고 우정으로 뭐 남녀 사이도 사랑을 하다 보면 너무 좋으니까 간섭하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항상 적정한 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랑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객체가 각자가 가지고 주체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내 맘대로 하려는 순간 이게 부딪혀지면서 싸움이 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네. 말씀이 다 나왔어요. 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나의 사랑이 저 사람이 너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사랑이야. 이게 허영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야기 중에 또 나온 말 중에 소유라는 말.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위탁권이 있다. 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지만 그거를 나한테 맡기신 거지. 네 거야. 걔는 네 거야 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우리는 내 자식은 내 거라는 생각,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 양육해줘 라고 맡겨주신 거지 절대로 소유하라고 주신 거 아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유권이 아니라 위탁권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영화의 영화의 재미 이런 부분은 그 전작들 오리엔트 살인 사건이나 또는 나일강의 죽음보다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템포감이 좀 처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약간 미스테리의 공포를 좀 가미해서 좀 다른 느낌을 내주긴 하는데 어떤 영화적 재미 면에서는 조금 덜한 것 같아서 네. 강추하는 영화는 아닌데 네. 어쨌든 요걸 두 가지를 다 즐기고 싶다면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뭐 영화관에서 거의 내렸기 때문에 OTT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끝으로 네. 우리 민재 배우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어쨌든 네, 울진 마시고. 네, 막 같이 무비리치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참여를 해왔는데 아마 구독자분들도 그러시지 않았나 해요.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5명이었나요? 100명 네, 넘었다고 105명. 우와 이랬는데 이제 105명이 됐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요와 구독자분들이 점점 늘어갔으면 좋겠고요. 참여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막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면 좋겠고 저는 또 이제 앞으로도 저의 본업도 스크린이나 TV에서 많이 뵐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가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영화 좋아하니까 또 구독자로 저도 참여하면서 네, 네. 저도 댓글 남기면서 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또 뭐 무비리치뿐만 아니라 무비드립 라디오도 꽤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셨고 이번에 뭐 사실은 두 번째 무비드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같이 한 3년 이상 했죠. 맞아요. 예, 3년 이상 같이 하셨고 그래서 항상 뭐 가족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보내드리기 좀 아쉽지만 또 개인의 사정과 삶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네. 뭐 감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이 오실 거. 네. 네. 그래서 네. 우는 거는 다음에 보여드리죠. 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진행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또 서로 우리 다 같이 잘 아는 사이입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네, 또 그래서 영화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네, 이번에 같이 하실 분도 영화 또 워낙 많이 보시는 배우분이신데 또 다음 주에 만나 뵐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작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즐거운 영화로 네.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영화 우리가 예고는 해드릴게요. 네. 거미집. 맞아요. 네. 너무 좋은 영화. 네, 네. 정말 재밌습니다. 네. 안녕.